안녕하세요. 항만 물류 시뮬레이션 강의를 담당하게 된 목포해양대학교 최경훈 교수입니다. 3시간에 걸쳐 항만 물류 시뮬레이션에 대해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항만 물류 시뮬레이션에 대해 제대로 수업을 진행하려면 3시간은 턱없이 모자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본 교과목을 1학기 3학점 과정으로 구성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는 항만 물류 시뮬레이션의 포괄적인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주제는 항만 물류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주제를 항만, 물류, 시뮬레이션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항만이나 물류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단어이고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듣거나 사용하는 단어일 겁니다. 항만은 선박이 입출항하고 해상 화물들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물류라는 것은 재화의 흐름일 것이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도 자세히는 몰라도 그 의미를 완전히 모르는 단어는 아닐 겁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으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을 프로그래밍하여 작동시켜 보는 것일 거라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물류 활동들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물류란 무엇인가요? 물류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지에서 소비지까지 재화 및 관련 정보의 흐름과 저장이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 실행 및 통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를 수입해오고 그 원자재를 공장에서 가공하여 그거를 소비자들이 있는 상점으로 배달하는 것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운송, 보관, 하역뿐만 아니라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판매, 정보통신도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여러분들에게까지 왔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입고 계시는 옷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옷을 만들겠죠. 그리고 이 옷을 수출하기 위해 선박을 이용할 것인지 항공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선박을 이용하게 되면 공장에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선박까지 운송을 하고 선박이 그 옷을 여러분들 나라에게까지 운송을 하겠죠. 그리고 다시 화물차를 이용해서 옷을 구입하는 가게까지 운송할 것입니다. 또한 선박 대신에 항공을 선택하였다면 선박 대신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 이외의 프로세스는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공장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까지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물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류 과정을 운송 수단별로 구분하여 보면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공장에서 선박이나 항공기까지 운송하는, 즉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과정으로 육상에서 행하여지는 물류의 과정인 육상 운송이 있고요. 선박에 실려서 여러분들 나라까지 운송하게 되는 과정인 해상 운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를 이용한다면 항공 운송이 되는 것입니다. 육상 운송은 자동차, 버스, 탱커, 컨테이너 트럭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흔히 접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도시 내에서 상품 간의 이동을 할 때
가장 먼저 선택하게 되는 방식이며 국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의 시작 또는 마지막이 되는 운송입니다. 해상 운송은 선박을 이용하여 재화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용된 방식입니다. 해상 운송은 대량 운송이 가능하고 운송비가 저렴하며 운송 루트가 다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운송 물량의 90%를 차지함으로써 국제 거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항공 운송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소량의 고가 화물이나 빠른 운송이 필요한 재화의 경우에 많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전용 화물기가 있기도 하지만 여객을 운송하는 항공기의 화물칸을 이용하여 재화를 운송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항만은 무엇일까요? 인터넷에 위키백과로 검색을 하면 항만은 바다가 굽어서 들어가서 선박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고 화물 및 사람이 선박으로부터 육지에 오르내리기에 편리한 곳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또는 항만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 하선, 화물의 하역, 보관 및 처리, 해양 친수 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 가공, 포장, 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라고도 정의합니다. 그런데 항만 물류 시스템의 개념에서 항만을 정의하자면 항만은 천연적으로 또는 인공을 가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출입, 정박 및 계류시키고 해운과 내륙교통의 연결에 관한 각종 물류 활동이 행하여지는 공통 접속 영역의 장소로서 물류, 생산, 생활, 정보 및 국제교육 기능과 배후지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 공간입니다. 그래서 항만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있고 그 부두에는 수출입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부두의 주변에는 수출입 화물, 가공, 재처리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 배후 부지가 있고 또한 산업단지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즉, 최근 항만들은 단순히 선박에 입출항하는 공간이 아닌 산업단지와 배후부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산업 및 물류 활동이 행하여지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최근에는 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항만이라는 곳이 우리가 수업 초두에 언급한 물류라는 활동이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만 물류란 우리가 학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의 수출입 과정이 항만 물류의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화물의 수출입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에서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화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양한 화물들이 수출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보면 먼저 컨테이너 화물, 자동차 화물, LNG, LPG, 원유, 그리고 석탄, 곡물, 철광석 등과 같은 산적 화물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있겠지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물들은 원활한 수출입 활동을 위해 각각의 화물의 특성에 맞게 전용 부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은 컨테이너 터미널을, 자동차 화물은 자동차 전용 부두를, 원유선은 원유 저장 부두 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부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뮬레이션은 무엇일까요? 시뮬레이션은 물리적 또는 추상적인 시스템을 모델로 표현하고 그 모델을 사용해서 실험을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실험을 간단히 행하는 모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모형을 만들어 하는 물리적 시뮬레이션과 수학적 모델을 컴퓨터상에서 다루는 논리적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공학상의 설계 및 사회현상 분석 등에 많이 쓰이는데 방대한 수치 계산을 처리하는 실시간의 시뮬레이션은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가능해졌으며 보통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용자 측면에서 시뮬레이션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시뮬레이션은 첫째, 다양한 조건에 대해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실제 또는 가상의 시스템의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존재하는 시스템에 혼란을 주지 않고 변화를 주거나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 없이 새로운 시스템이 주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시스템의 상호작용 및 시스템 통합을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넷째, 다양한 조건상에서 기존 또는 새로운 시스템의 변화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전체적인 시스템의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컨테이너 터미널의 CEO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터미널은 선석을 3개 가지고 있으며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하역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물동량이 증가하여 입항하려는 선박이 많아지고 처리해야 할 컨테이너들이 많아져서 터미널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간단한 수학식으로 해서 터미널을 확장할 건가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 계산을 틀리면 어떻게 할 건가요? 터미널의 확장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한번 건설되면 그 파급력이 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어보고 판단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어보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터미널을 그대로 구현하고 터미널의 선석 및 하역 장비들을 확장해보고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 확장을 해야 증가한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하역 장비를 확장했을 때 실제로 처리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역 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이 되는지 등 터미널이란 시스템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의 변경을 통해 가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제조, 물류, 교통, 유통, 통신, 그리고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그림처럼 3D 애니메이션처럼 구성하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 그림처럼 모듈만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을 구성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항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했을 때 항만은 입항하는 선박의 종류에 따라 전용화된 부두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각각의 부두들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지만 물류의 핵심적인 축이자 가장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컨테이너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출 화물인 경우 수출업자가 컨테이너에 화물을 실어서 통관 절차를 거친 후 컨테이너 터미널로 들어와서 야드에 적재한 후 해당 화물을 싣기 위한 선박이 입항을 하면 그 선박에 적재가 됩니다. 반대로 수출 화물은 선박이 화물을 양하하면 야드에 적재되어 있다가 통관을 거친 후 화물의 목적지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대부분은 컨테이너 터미널인데요. 이 터미널을 컨테이너 화물이 거쳐가는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면 게이트 영역, 야드 영역, 그리고 본선이 있는 부두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영역에서 화물 컨테이너의 처리의 신속성에 따라 그 터미널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에서 차이가 나타나게 되며 시뮬레이션 모델링이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부두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벽 또는 에이프런 영역이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거나 선박에서 양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장비로서 컨테이너 크레인, 야드 트랙터, 셔틀 캐리어, 스트레들 캐리어, AGV라고 하는 오토메이티드 가이드 비클 등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은 당연히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거나 또는 양하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야드 트랙터, AGV, 셔틀 캐리어, 스트레들 캐리어 등은 컨테이너를 부두 영역에서 야드 영역으로 이송하는 장비입니다. 야드 트랙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통 방식의 운송 장비입니다. 암벽과 야드 사이의 운송을 담당하는 유인 트럭으로서 우리가 도로에서 보는 트레일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것보다 작고 차체는 낮다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AGV, 오토메이티드 가이드 비클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무인 장비로서 프로세스 컨트롤 시스템으로부터 목적지와 계획된 경로를 통보받아서 자동 항법 장치를 이용하여 이동을 하게 됩니다. 생긴 모양은 다르지만 사람이 없는 야드 트랙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셔틀 캐리어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생겼고 안쪽에 장착된 스프레더로 컨테이너를 직접 집어서 암벽과 야드 사이를 이송하는 장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인이지만 무인도 있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에는 무인 추세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들 캐리어입니다. 생김새는 셔틀 캐리어와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셔틀 캐리어는 야드 영역에서 적재하는 기능은 없지만 스트레들 캐리어는 야드에서 2단 또는 3단까지 적재가 가능합니다. 처음 스트레들 캐리어가 등장하였을 때는 야드 영역에서 많이 이용되었지만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암벽 영역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픽업하여 야드 영역까지 이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한 장비들은 암벽 장비와 야드 장비의 작업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터미널 작업의 물류 흐름이
암벽, 이송, 야드 또는 그 역순으로 연계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특정 장비의 능력이 저하되면 다른 장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야드 트랙터는 암벽과 야드 장비의 다른 작업이 종료되면 본인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암벽과 야드 장비의 다른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면 야드 트랙터는 대기를 하게 되고 결국 이송 능력이 저하되어 터미널의 전반적인 생산성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송 장비의 변화는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방식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야드 트랙터가 컨테이너를 인도받아 운송하는 수동적인 작업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를 보완한 셔틀 캐리어는 스스로 자기하역을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작업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식의 야드 트랙터가 1980년대까지 주로 사용되었다가 1990년대 기술의 진보로 AGV가 등장을 하였고 생산성과 효율성이 각 터미널에 화두가 되면서 셔틀 캐리어와 스트레드 캐리어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셔틀 캐리어와 스트레드 캐리어만 사용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 형태에 따라서 각각 복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로 생산성과 효율성에 목표를 두고 장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컨테이너 터미널의 야드 영역입니다. 야드 영역은 컨테이너 야드와 마샬링 야드로 나누어집니다. 마샬링 야드는 선적할 수출 화물인 컨테이너를 적재해 두는 곳입니다. 본선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보통 격자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야드는 컨테이너의 인도 및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마샬링 야드보다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야드 영역은 컨테이너를 적재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컨테이너의 이동보다는 적재에 용이한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퍼 크레인이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이 장비는 야드로 이송된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장비로서 러버 타이어드 트랜스퍼 크레인과 레일 마운티드 트랜스퍼 크레인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컨테이너를 4단전까지 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은 구동 방식의 차이입니다. 러버 타이어드 트랜스퍼 크레인은 장비 자체에 디젤 엔진과 발전기를 탑재하여 전력을 만들어 고무 타이어로 주행하는 장비입니다. 레일 마운티드 트랜스퍼 크레인은 기차 레일과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상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레일 위를 주행하는 방식의 장비입니다. 그리고 오토메이티드 스태킹 크레인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컨테이너를 2단전까지 쌓을 수 있는 장비이며 중앙 통제 시스템에서 제어를 받는 무인 장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버헤드 브릿지 크레인이 있습니다. 용도는 러버 타이어드 크레인이나 레일 마운티드 트랜스퍼 크레인과 똑같습니다만 크기가 이러한 크레인보다 큰 장비입니다. 트랜스퍼 크레인은 4단전까지 적재가 가능하지만 이 크레인은 9단전까지 적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두 영역에서 사용되는 장비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장비와 부두 영역과의 연결되어 사용되어지는 장비들의 유기적인 연결이 결국 해당 컨테이너 터미널의 생산성 및 효율성에 직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마지막 영역인 게이트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 시설을
단어 그대로 게이트 시설은 단어 그대로 문입니다. 정확하게 터미널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문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게이트에서도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반출입 컨테이너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봉인도 합니다. 컨테이너가 손상이 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합니다. 단순히 조금 찌그러진 것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화물이 유출되거나 손상이 되어 질 정도로 파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무게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법률적인 의미로는 내륙 운송과 항만 물류의 분기점이 되는 곳으로서 컨테이너 터미널과 내륙 운송 회사 간의 상호 컨테이너에 대한 관리 책임이 전환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항만, 물류, 시뮬레이션 각각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류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재화의 발생지에서 소비지까지 재화 및 관련 정보의 흐름과 저장이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 실행 및 통제하는 프로세스이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뿐만 아니라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판매, 정보통신도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류 활동에 육상운송과 해상운송, 항공운송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만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 하선, 화물의 하역, 보관 및 처리, 해양 침수 활동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 가공, 포장, 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물류 활동의 한 범주인 해상운송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만 물류란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흐름이며 화물의 수출입 과정이 그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항만 중에서 현대 물류의 핵심적인 축이자 가장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터미널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시뮬레이션 모델링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